강원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은 지붕과 길만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묻힌 비밀까지 덮으려는 듯 흘러내렸다. 최윤주는 식탁 앞에 앉아 손끝으로 따뜻한 차잔을 감싸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고요함을 찢듯이 한마디가 떨어졌다.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폭풍처럼 다가왔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해졌고 두 사람 사이를 메울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예의 바르고 조용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윤주에게는 그 모든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말이 그녀 삶을 반으로 갈라놓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은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최민주는 강릉면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사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홀로 딸 윤주를 키우며 조용한 일상을 지켜왔다. 매일 아침 그는 창밖의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우렸고 윤주는 늘 같은 시간에 부엌 문을 열고 아버지의 등 뒤에 나타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묵직한 침묵이 있었다. 하나뿐인 가족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러나 민준의 안쪽은 오래전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이 점점 괴로워졌고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의 역할을 수십 년간 연기해온 배우처럼. 밤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아무도 모르게 여성 이름을 적어보고 옷차림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만 자유를 맛보았다. 윤주는 그런 아버지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그저 최근 들어 그가 더 자주 서울로 나들이를 간다는 것과 더 이상 정장을 입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을 뿐이다. 첫 번째 진료는 눈 내리는 수요일에 이루어졌다. 민주는 검정색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클리닉 앞에 멈춰 섰다. 간판조차도 눈에 잘 띄지 않았고 문을 열기까지 몇 분이나 망설였다. 그곳은 변하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바꾸려는 자들을 위한 은밀한 문이었다. 상담실 안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최소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줄기도 거부가 섞여 있지 않았다. 자신을 온전히 느껴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오랜 세월 억눌렀던 것이 껍질을 벗으며 겉으로 샘솟았다. 그날 밤 윤주는 아버지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더 이상 무거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어린아이처럼 가볍고 낯선 기쁨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왜 그런 얼굴로 나를 보세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잊어버렸다. 그 후로 윤주는 아버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더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욕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을 때, 전화를 받으며 문을 닫고 속삭일 때, 심지어 밥을 먹으며 먼 곳을 바라볼 때도 모든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민주는 점점 여성스러운 말투와 표정을 쓰게 되었고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목덜미를 만지는 버릇이 생겼다. 그녀는 그런 순간들을 몰래 눈으로 따라가며 마음속에 묻혔던 감정을 끄집어내려 했다. 그것은 미안함이기도 경계심이기도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이기도 했다. 어느 저녁 민준이 옷장 앞에서 오래된 한복을 꺼낸다. 윤주의 어머니가 입던 것이었다. 한번 입어도 될까? 윤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순히 허락을 구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 옷을 입으면 진짜로 변할 수 있을 것처럼 그는 창백한 얼굴에 무언가를 간절히 비추고 있었다. 윤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소매를 만져보았다. 따뜻했고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녀는 그가 잠든 새벽에 방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손잡이를 돌리는 동작 하나가 죄처럼 느껴졌다. 민준, 이제는 소진이라고 불러야 할 그 은 이불을 깊게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다. 숨결은 고르고 얼굴은 평온했다. 윤주는 다가앉으며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표정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눈썹선, 입술의 각도, 목 아래로 내려가는 호흡까지. 모든 것이 낯익으면서도 낯선 풍경이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머뭇거리지 않고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은 채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순간 소진이 눈을 떴다. 놀람 없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꾹 쥐었던 손을 조금 풀며 답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손가락이 엉켜갔다. 그것은 고백이기도 경고이기도 했다. 윤주가 일어서며 문 쪽으로 물러날 때 소진은 여전히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이제 변할 수 없는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듯했다. 봄비가 마을을 적셨다. 창밖의 나무들은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지만 집 안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태훈이 귀향한 이후 윤주의 하루는 이중적인 리듬으로 굴러갔다. 낮엔 그녀는 옛 친구와 차를 마시며 웃었고 밤엔 어둠 속에서 아버지, 아니 소진의 침실 문을 열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윤주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소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이번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손끝이 피부 위를 스쳤다. 입술이 닿기 전 소진이 낮게 속삭였다. 이건 죄예요. 윤주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그 금기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 사이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묵혀온 그리움과 결핍이 뒤엉켜 있었다. 세상이 규정하는 이름들, 아버지, 딸, 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서로뿐이었다. 문득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훈이 앞마당을 지나가는 소리였다. 윤주는 몸을 떨며 소진의 품에 파묻혔고 그는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막아섰다. 그 시선엔 경계와 동시에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도. 윤주는 아침이 오는 소리를 싫어하게 되었다. 날이 밝으면 어제의 죄가 또렷해졌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깊어졌다. 거울, 속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다른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것은 쾌락일까? 병적인 집착일까? 아니면 단순히 사랑인 걸까? 소진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여성스러워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누군가는 그를 변태라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말을 꺼내지도 않으려 했다. 하지만 윤주에게 그 모든 외풍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폭풍은 그녀의 속내에 있었다. 하루는 태훈이 물었다. 너 행복해?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행복이란 감정은 너무 단순했다. 그녀는 소진을 원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동시에 증오하기도 했다. 사랑이 이렇게까지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걸 몰랐다. 한밤중 윤주는 서재에서 옛 사진을 찾았다. 결혼식 날의 어머니, 미소 짓는 소진, 아니 민준. 그리고 작은 아이를 안은 모습, 그녀 자신이었다. 한때는 모두 정돈되어 보이던 삶이 지금은 부서진 유리처럼 보였다. 눈이 다시 내렸다. 마을은 조용했고 시간은 흐른 것처럼 보였지만 윤주의 하루는 여전히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다. 소진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여성스러워졌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고 그 침묵 속엔 수많은 질문들이 뒤엉켜 있었다. 우리 왜 이렇게 된 걸까? 윤주는 묻지 않았지만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사랑인가요? 병인가? 아니면 단순한 파멸일 뿐인가? 태우는 떠났다. 한마디도 없이 다만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마을은 그들을 버렸다. 교회에서는 기도 중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고 장난감 가게 주인은 눈길조차 피했다. 그러나 가장 큰 배신은 자신들이 서로에게 줬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섰다.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소진이 돌아보았다. 눈빛엔 애원과 동시에 해방을 원하는 빛이 있었다. 네가 결정해. 윤주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